예,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표인데요. 인구 구성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맨 앞에 있는 표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입니다. 마지막이 일본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구성을 연령별로 그래프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서구 국가들은 그 국가의 인구 구성과 농촌과 지방의 인구 구성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완전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산업화되기에는 유럽이 서구가 훨씬 먼저 됐는데 어떻게 서구는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지 않는데 일본은 저렇게 고령화가 빨리 왔고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하게 되었을까 하는 이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을 풀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과,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하죠. 일본과 한국과 같은 경우가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문명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나라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후발주자들이 저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표를 보기 전에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세계에서 3위로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입니다. 그런데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인데 그 수출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세계 3위라는 거예요. 1등이 독일, 2등이 중국, 3등이 한국. 이번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순서가 잘 나갈 때는 5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제조업 경쟁력 지수 세계 3위로 올랐었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반도체, 배터리, 철강, 조선, 바이오까지, 자동차 이런 부분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매우 높이 평가되어서 3위로 올라섰는데 주목해 볼 것은요.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대한민국 1등입니다. 국가혁신지수는 제조업 경쟁력 지수의 어쩌면 선행지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국가혁신의 결과죠. 그렇다면 선행지수인 블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가 세계 1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대에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세계 1위가 되는 것도 구경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1등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대단히 뛰어나고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 제조업들이 빛이 반짝반짝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매달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 국가입니다. 매달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신고를 갱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해외 직접 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해야 할 만큼 우리 시장이 좁지도 않고 우리 캐파 몸뚱이도 그렇게 작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표를 보십시다. 이 표를 보십시다. 해외 투자는 저렇게 빠르게 늘어나는데 국내 투자가 왜 안 늘어나냐는 겁니다. 이 국내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청년들이 제조업이 그렇게 경쟁력이 뛰어나고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는가? 라는 문제를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표에 보면 언제부터 해외 투자가 급격하게 늘었느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파리 기후협약이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다 해외 투자로 투자를 전환했습니다. 한 가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삼성입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30개 여 국가에서 제조 활동을 하는데 미국과 유럽과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이미 2020년도 연말에 에너지 전환을 100% 달성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싹 다 바꿨습니다. 미국 공장, 유럽 공장, 중국 공장은. 그런데 국내는
전혀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거죠. 30여 개국에서 제조활동을 하는 삼성이 국내에서 실제로 쓰는 에너지는 65%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아무리 경쟁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시장이 저렇게 커져나가고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배터리의 전방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터리 소재는 대한민국의 50%를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계 시장에서 캐파가 커진다고 해도 배터리의 국내 투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기후 정상회의를 하면 다 주제는 기후입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대한민국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표는 뭐냐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애플이 2018년도에 R200 선언을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애플은 팹리스 회사이기 때문에 공장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애플이 소유하는 전력과 삼성이 소비하는 전력은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않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야 이 에너지 문제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할 수 없는, 지금 상태에서는 해외로 안 나가도록 붙드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전체 32.8%가 재생에너지에 이미 도달했는데 작년 연말 대한민국은 5%입니다. 일본은 20%. 덴마크는 32. 독일은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은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 제가 경북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바이오매스 분야입니다. 왜 바이오매스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바이오매스는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일자리 창출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제조와 설치 단계에서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일자리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에너지는 지역사회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이오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은 전기를 생산하지만 바이오에너지는 열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쓰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냉난방, 저탄소 냉난방 시대를 구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특히 취약한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이오에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유럽의 경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지도인데 오스트리아의 바이오에너지 생산 설비 시설의 분포도입니다. 저기 새파랗게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알프스 산맥입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바이오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서유의 목재층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덴마크의 바이오에너지 설비 시설들의 분포도입니다. 축분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가 덴마크 좁은 나라에 3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 플랜트가.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마을의 사례들입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들을 만들어서 독일이 에너지 전환에 실제로 지금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앞장서 나가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인데 그 사례들을 보면 모든 마을에 난방이 들어갑니다. 난방. 우리는 이 논의를 전혀 안 합니다. 마을 단위로 중앙 난방 시스템이 바이오 에너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 그 지역의 실거주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시키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변화가 이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에 대한 이해와 추진이 아직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모두 다 난방 대관망이 들어갑니다. 자, 저거는요, 대한민국의 현재 태양광 설비 시설이 21기가입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양광 양은 300 내지 400기가가 달한다는 겁니다. 이건 연구자들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연구자들이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 합쳐서 전체 50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산업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에너지 문제고 그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기업들의 직접적인 관심사입니다. 일본은 작년 연말에 이미 일본의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은 20%인데 일본의 정경련이 정부에다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달라고. 왜냐 그러면 세계시장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2023년도입니다. 2050년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지만 2050년 그럼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2030년도에 NDC입니다. 2030년도까지 탄소 감축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것을 기존 계획보다 얼마나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것이 지금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50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가 추산해 놓은 겁니다. 매해 당장 늘려야 할 예산이 이 분야만으로 6조가 늘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가? 이 구미시의 지도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구미시 면적의 75%를 태양광 설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와 도의회가 조례로 만들어갖고 다 못하게 막아놓고 도로와 주택의 이격거리 500m 제한을 둬가지고 실제 가능한 면적은 7%만 남겨놓고 모두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대로 가면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전환은 불가능하고 구미가 지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 5월 수출이 작년 대비 48% 늘은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광학, LG 이노텍, SK 실트론 다 잘 나가기 때문인데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압박을 받고 있고 대표적인 데가 LG 이노텍, SK 실트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구미가 수출이 지난달에 48% 늘어난 것이 저는 어쩌면 저것이 촛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빛을 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에 경상북도가 이 문제를 계속 도외시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단언하건대 5년 내에 곡소리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북의 에너지 사용량입니다. 광역시대로 보면 경북은 경기도 다음으로 기업이 많습니다. 정말 기업이 많은 도시가 경북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지만 에너지 사용량도 보면 경북이 경기도 다음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에너지 문제가 기업들의 가장 큰 현안인데 아무도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왜 환경에너지진흥원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수 슬러지 경북 많이 나옵니다. 축산업 경북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축산업을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거나 고철을 만들거나 하는 비율은 0%입니다. 제가 덴마크 대사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덴마크도 우리 못지않게 가축 밀도가 높은 나라인데 덴마크의 축산 분뇨를 가지고 우리처럼 정화방류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느냐. 에너지를 들여서 버리는 비율이 덴마크가 몇 퍼센트 되느냐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대사가 하는 말이 0%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생활 폐기물 중에 음식물 경북에 엄청난 자원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엄청난 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산림을 에너지로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경북이 국가 대개조 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국가 균형발전 정략의 특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이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독일이 기름이 안 나고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석탄이 나긴 나는데 채굴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독일도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해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막대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시작을 했고 그 에너지 전환을 함으로써 성공시킴으로써 독일은 육상풍력의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그 성공시킴으로써 그 에너지에 수입하던 에너지를 국내 재투자하게 되었고 외국이 안 주니까 국내 생산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독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독일을 그러면 자동차 산업인데 지금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 일자리보다도 재생에너지 일자리 비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현재 농업 생산은 50조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200조 해마다 에너지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200조 중에 50조 내지 100조를 담당하는 그래서 국내 재투자하는 시대를 만들면 진정한 산유국의 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경북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경북 탄소 중립 추진단을 설립해야 됩니다. 경북 탄소 중립 추진단을 설립해야 됩니다. 설립을 추진하고 기업의 에너지와 관련된 압박의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북의 탄소 중립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로드맵에 근거해서 만약 제가 경북지사라면 대한민국에 지금 에너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500기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50기가 할게. 우리 경북에서 50기가 할게. 그 대신에 이 우리가 생산한 50기가를 원전에서 했던 것처럼 니네한테 송전해 주진 못해. 우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협의하자. 그래서 그 50기가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기업과 정부와 딜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북에는 그 딜 속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 반드시 경북 바이오에너지 연구원 설립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가연구기관의 유치 및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그 딜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방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야. 재생에너지가 미래의 헤게몬이고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특징이 지방의 몰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